네, 제가 해외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참여한 작품이 총 3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클로너즈라고 하는 TV쇼고, 두 번째가 퍼시픽 림이라고 하는 실사 영화, 세 번째가 스트레인지 매직이라고 하는 조지 루카스가 평생에 만들고 싶어했던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첫 번째 클로너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 클로너즈는 2008년에 처음으로 그 쇼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해외에 해외 직장에 처음 갔을 때 참여한 작품이라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클로너즈는 총 시즌 1부터 시즌 6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시즌 1부터 시즌 5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너즈 같은 경우는 영화 그 스타워즈를 애니메이션판으로 다시 만든 그런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의 오비완이나 아니면 스카이워커 그리고 요다 같은 캐릭터들을 새로 디자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이 영상 시각 효과를 하고 싶다면 또 아트 공부를 먼저 하는 게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빠른 게 그림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그 교수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선생님들은 사진을 먼저 하라고 하고 그림을 나중에 배우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중간에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진짜 그림을 그리는 동안 25에 그림을 처음 시작했는데 다른 생각 안 들고 정말 화가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림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가 오랫동안 컴퓨터 그래픽을 안 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꼭 반드시 이 영상 시각 효과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림을 꼭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당부해 싶은 말이고, 가장 우선순위로 추천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가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그 작업 환경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국내에서는 인디펜던스라든가 소규모 업체의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큰 월드 클래스의 메이저 업체에 가서 이제 작업하다 보니 작업 환경이 너무 다른 거죠. 흔히 제가 10배는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전혀 없던 그런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제가 맛보게 됐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를 위해 그 복지라든가 아니면 그 서포트 해주는 환경,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아티스트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인하우스 툴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화면에다 이렇게 딱 그리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특히 그 라이팅하고 컴포지팅이 있다면, 라이팅에서 한 30% 정도 하고 컴포지팅에서 70% 정도를 했던 그 작품인데요.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3D 배경 공간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화면을 돌리고 하다 보면 아티스트라는 느낌보다는 좀 오퍼레이팅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반해서, 컴포지팅은 그 모든 구성 요소를 2D 화면을 올려놓고 만지게 되거든요. 슬라이드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내가 페인터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클로너즈는 그렇게 작업이 돼 있어서,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돼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제 역량을 많이 표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RGB 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RGB 라이팅은 빛 하나를 3가지로 쪼갠 다음에 다시 색 조절을 하고 다시 또 하나를 뭉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나름대로 키, 림, 필 등을 3가지를 나눠서 다시 또 제 원하는 색대로 조절해주고 강약 조절해주고 해서 제 입맛에 맞게끔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한 번도 유학을 가지 않고 그리고 영어를 했었고요. 영어를 실제로 해외 인터뷰를 할 때도 국내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훌륭하게 인터뷰를 치러냈고 당당히 합격을 한 상황이고, 거기 가서 정말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면,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제가 승진도 못했겠죠. 근데 가서 제가 최단기간으로 승진도 하고 또 슈퍼바이저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다, 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유학을 가지 않고 저는 이제 대학교를 순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여기서 공부해서 나왔는데 대학원까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그 교육 수준이라든가 제가 나가서 그 해외에서 온 아티스트라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제 손을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이 물론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뭐 아트 교육이라든가 영상 수준, 교육 수준은 세계 어딜 내놔도 제가 비교해보면 정말 뛰어나다고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꼭 외국에 대한 동경을 갖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게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투자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사실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시간하고 에너지밖에 없는데 시간하고 에너지를 과연 내가 투자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판단해 봤을 때 그게 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고, 판단이 안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콘텐츠 학부 셋업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발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세네카 칼리지라는 학교에 입학하여 2D 애니메이션,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쓰지 않는 그냥 손으로만 작업하는 2D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스토리보드 등 그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2D 같은 경우는 이제 3D랑 다르게 이제 종이로만 그리는 거기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예술적인 감각과 그런 거를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 같은 경우는 3D를 공부하고 싶어서 사바나 대학교에 다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바나 학교에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이죠. 3D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텍스처링, 모델링, 리깅, 그리고 또 이펙트 등 컴퓨터로만 작업하는 거를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2D뿐만 아니라 3D 애니메이션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다양한 넓은 지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석사는 이제 뉴욕에 있는 SVA 학교를 다니면서 리깅이라는 파트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털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움직임 같은 걸 공부하여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이름은 Surviving Hunger로서 여러 개의 영화제라든지 페스티벌에 출품하여 다양한 수상과 입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리깅이라고 학생들이 생각 외로 많이 모릅니다. 그 리깅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의 일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리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3D 화면 안에 모델링이라는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 캐릭터가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형태로 있습니다. 그 캐릭터에다가 생명을 불어주는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안에 뼈를 박고 근육을 심음으로써 캐릭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가능하도록 움직일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리깅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체, 기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응용 적용하여 꼭 사람이 아닌 다른 캐릭터나 다른 프랍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리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리깅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실사에서 제작하거나 만들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응용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정을 달리 더욱더 사실적으로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약간 변형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사에서는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손이 막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스트레치, 스쿼시 같은 그런 기법들도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과장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미국에 있는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회사는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설립한 회사로서 타이타닉, 그 다음에 캐리비안의 해적, 트랜스포머 등 다양한 영화를 수상한 경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3라는 영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3에서 저는 기계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뭐 헬리콥터 그리고 어스프레이 쿼드, 어스프레이 트윈의 파편의 컨트롤러를 효과적으로 다는 그런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필러라고 이제 물체가 있는데 변신하는 게 있는데 그런 변신하는 리깅 셋업도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로봇의 머리카락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애니메이터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PIC 에이전시라는 회사에서 유명한 게임인 프로토타입 2라는 게임에 있는 트레일러를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TV 애니메이션 회사 니켈로디언 회사에서 저는 닌자 거북이 셋업 그 캐릭터 셋업 하는 거에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디지털 컨텐츠 학부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병준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근무를 많이 하였는데요. 미국의 유비소프트 엔터테인먼트사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예, 컨솔 게임은 특히 제가 참여한 작품은 사실적인 컨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찾아야 되므로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촬영도 하고 소품으로 전쟁 게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권총이나 군복, 헬멧,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직접 촬영을 하고, 즉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진짜로 그 슈팅하는 곳에 가서 사운드를 담아오기도 하고, 소리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소리도 담아오는 그런 정성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예, 저의 메인 포인트였던 캐릭터 모델링 작업은 주로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프로포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프로포션에 대한 중요한 점을 해결을 하였고, 두 번째로 그 외형에 가장 큰 중점을 두는데요. 그 외형을 즉 실루엣이라고 합니다. 실루엣을 잘 맞춰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덩어리감. 그 덩어리감은 볼륨이라고 하죠. 볼륨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얼굴들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얼굴들을 제작하였고, NPC 풀바디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 회사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얼굴과 전체 캐릭터들을 다작으로 작품을 하였습니다. 예, 국내 그 매크로그래프라는 회사에서 다작을 하긴 하였는데, 대표적인 작품은 리턴 투 베이스라고 그 비와 여배우 신세경이라는 여배우가 나와서 한 작품인데요. 거기에서 팀 리더로서 역시 또 모델링과 텍스처 그리고 여러 분야의 작품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동서대학교에서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많은 산학 프로그램 작품들을 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학생들과 하는 작업이 가장 즐거운데요. GI라는 게임 이노베이션이라는 제 연구실에서 인게임 시네매틱 영상 타나토스라는 작품을 한 게 가장 지금 기억에 남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제가 팀을 이루어서 뭔가의 하나 컨텐츠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이 훌륭한 성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값진 작업이었고요. 그 작업을 할 때 끈끈한 우정이랄지 끈끈한 팀워크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학생들이 처음 하는 작업이라서 새로 쓰는 엔진 그리고 연구생들의 스케줄 그다음 소통이 불완전하여 약간 힘든 점은 있었는데 서적들과 많은 대화와 저의 경험과 크리틱으로 그 문제점들을 잘 극복하고 타나토스의 작품을 훌륭하게 만들어냈던 게 굉장히 좋았던 점 같습니다. 예, 저는 GI라는 게임 이노베이션 하는 연구실에서 모델링과 텍스처 작업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모델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지 않는 캐릭터나 배경이나 프랍,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거기에 색깔을 덧붙이는 텍스처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처 색상을 덧붙여야만이 사실적일 수도 있고 캐주얼처럼 스타일라이징 할 수 있는 작품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색감을 입혀야 좋은 작업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제가 가장 보람되게 느꼈던 일은 훌륭한 작품의 크레딧을 받았을 때와 지금은 제가 제자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열심히 하여서 좋은 회사에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초 조형입니다. 기초 조형. 캐릭터 아티스트들은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되는데 기초 조형에는 건축도 있고 미술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캐릭터 아티스트에는 한 가지 더라는 게 해부학입니다. 깊이 있는 해부학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 소양을 가지는 해부학 아나토미 지식이 있어야 캐릭터 아티스트의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하게 글로벌 연재가 되려면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영어는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틈이 난다면 꼭 영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큰 꿈을 가진다면 영어는 전 세계 공통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괜찮은 게 뭐냐면 많은 작업량입니다. 연습, 즉 첫 번째도 연습, 두 번째도 연습, 세 번째도 연습. 끝까지 연습입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세 번째로는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디지털 컨텐츠 학부에 재직 중인 이현석입니다. 저는 본 영상을 통해 제가 제작했었던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대중영상 매체로서 세계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그 영역이 산업적, 오락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표현 기법에 의해 새로운 예술 매체로서 그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은 1908년 판타스마고리란 초기 작품 이후 스틸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그 기술적 발전에 의해 여타 매체와 달리 실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사실적 묘사뿐 아니라 그 표현의 환상성으로 인해 교육, 기행, 오락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 디지털 아트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기반합니다. 2011년 제작한 원 마인드는 불교의 사성제, 고, 집, 멸, 도의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각 영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만을 이용한 형상의 완성과 연출로 진행된 게 아니라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란 장르를 이용하였습니다.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는 애니메이션이 다른 매체 혹은 장르와 혼합된 혼성적 장르입니다.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의 속성이 합쳐진 애니메이션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세계를 묘사할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심리 상태, 상황에 따른 주관적 인식의 세계를 애니메이션의 환상적, 환영적 표현 기법을 통해 표현하는 장르입니다.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의 시작은 1918년 제작된 루지타니아의 침몰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되는 루지타니아호에 대한 영상인데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관객은 애니메이션의 이미지를 통해 실제 사건에 대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며 그 참혹성에 대해 더욱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이미지는 실제 세계를 연상케 하는 강한 연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간이 경험한 그동안 살아온 여러 조각의 이미지적 기억들이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상 연출은 독일군의 비윤리적, 반인류애적 침략 행위를 더욱 극대화하여 대중을 분노케 하고 전쟁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더욱 굳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국 내의 전쟁에 대한 범대중적 분노와 적개심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세계로 전달되고 결국 미국의 참전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에 대해 1998년 영국의 폴 웰스 교수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하게 되는데요. 폴 교수는 제작자의 주관성의 개입 정도와 사실적 묘사에서 주관적 묘사로의 단계에 따라 4개의 유형, 이미터티브 모드, 서브젝티브 모드, 판타스틱 모드, 포스트 모던 모드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는 2008년 아리 폴만이 제작한 왈츠 위스 바시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1982년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있었던 민간인 대학살 사건에 관련해 아리 폴만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감독 아리 폴만은 당시 이스라엘 군인으로 참전해서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민병대의 대학살을 돕고 방조한 사실을 알게 되며 스스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심리 상태는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를 통해 매우 완성도 높게 표현됩니다. 극중의 빨간 바닷가에서 폐허가 된 건물, 나치의 병사들이 죽음의 바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며 이러한 장면은 폴먼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타포로서 극중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폴먼의 제작 의도는 정의에 대한 인간 본성에 바탕하며 이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성찰적 태도와 휴머니즘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사성제, 고, 집, 멸, 도에 대해 표현하고자 한 것이 제 애니메이션 작품 원 마인드입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암흑 속에서 울부짖는 108개의 입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속세의 고통을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부 단계에서는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일주문에서 천왕문, 종구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의 사찰은 3개의 문을 거쳐서 주 본당인 대웅전에 이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의 공간인 주불전에 이르기까지 3문을 거치며 스스로를 정화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시간적, 공간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장면 구성은 허공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모고를 연출하였습니다. 빨간 하늘과 종고루 그리고 떠도는 모고는 속세의 다양한 인간을 상징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참회와 성찰의 의미를 시각 영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멸은 고통의 소멸, 깨달음을 묘사하기 위해 대웅전 내부를 보여주고 부처님 상을 중심으로 영상화하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도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고행과 수행,
그리고 출가의 의미,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없애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묘사하였습니다. 저의 애니메이션 작품은 런던 트라팔가에 소재한 주영 한인문화원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전시 상영되었으며 많은 영국인과 외국인들로부터 관심과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사찰 건축에 내재된 종교적 의미와 한국 전통의 역사, 그리고 유무형의 의미가 내재된 사찰의 공간 구조를 본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예술적, 기술적 역량은 디지털 콘텐츠 학부 학생들의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오락성을 위한 매체에서 벗어나 그 예술적 측면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포스트 모더니즘, 초현실주의, 시뮬라르크 등의 현대 예술의 담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에 대한 비판적 토론, 예술적 형태로의 작품 제작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성찰이며 인문예술학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조승우입니다. 예, 제가 이제 CG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락실, 제 어릴 때 많이 갔던 오락실하고 컴퓨터가 가장 큰 동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 다른 게 이렇게 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오락실에 자주 가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화면에서 나오는 그 현란한 그래픽들이 너무 좋았고 나도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판이 뜯어지면 거기 가서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남들보다 좀 운이 좋게 그 컴퓨터를 좀 어린 나이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만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컴퓨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뭐 게임도 만들어보고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뭐 하면서 이제 점점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기까지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좀 컴퓨터랑 멀어져 있었던 건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제가 다시 이제 컴퓨터와 좀 가까워지면서 CG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CG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게 되고 제가 또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되고 직장도 이제 또 관련된 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을 계속 몇 년 했죠. 한국에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제 자신이 사실 좀 부끄러워졌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학생들을 과연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호기심이나 의지가 이제 발동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갔었어요.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배워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외국에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사실 이게 구멍가게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들 CG 현실이. 이걸 좀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을 한번 배워보고 그걸 한국에 한번 도입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제 제가 가게 됐죠. 그래서 선택한 학교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AAU라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돼서 운이 좋게 이제 또 회사를 들어가게 됐죠. 사실 이제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뭐 ILM이나 디즈니나 소니 같은 사실 회사를 가고 싶어 하게 되죠. 근데 저는 뭐 운이 없었던 건지 제가 실력이 모자랐던 건지 그 회사를 가지는 못했지만 좀 작은 회사에 작은 규모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행운이었던 점인데요. 모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뭐 애니메이션 실제 뭐 게임에 들어간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광고 분야까지 제가 다 작업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 작업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차우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사실 거의 최초의 이제 크리처가 나오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제가 거기서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 영화는 이제 다크스타워라고 하는 외계인이 나오는 또 영화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제가 비주얼 이펙트하고 애니메이션을 또 담당했었고, 요 광고 쪽에는 뭐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에미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이제 인형으로 나오는 슈퍼볼 광고가 있습니다. 그 슈퍼볼 광고를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가도 굉장히 센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 그리고 이제 뭐 광고 쪽은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시 쪽으로는 몬트레이 베이 아쿠아리움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수족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시 작품, 그리고 샤보 스페이스 센터라고 하는 오클랜드에 있는 그쪽에 24분 정도 가량의 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됐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아주 많은 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회사를 다니면서 작은 규모의 한 20-30명 규모의 회사였어요. 다니면서 제가 여러 분야를 다 섭렵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애니메이션이지만 저는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만큼 전반 기획부터 거의 렌더링에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제일 크게 이제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지금 아직 제가 나이가 이제 좀 많아져서 작업하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볼 때 그냥 단순히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제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혼자서 찾아낼 수도 있지만 혼자서 찾아내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자료들을 뭐 교수님이나 인터넷이나 요즘에는 인터넷의 자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부의 최일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의 프로듀서로 지금 한 15년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이 데드 스페이스라는 이 게임이 있습니다. EA 게임인데 EA 게임에서 나오는 이 게임들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가 직접 할리우드에 있는 스타즈 미디어와 함께 코프로덕션으로 변호사와 프로듀서들과 함께 제작을 했고요. 투자 진행도 같이 했고 전 세계 배급에 대한 역할도 해서 지금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제가 정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숨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숨소리라는 제목의 긴 제목의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인데 그것도 2013년도 그 북경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해서 많은 중국인 분들에게 해녀들의 삶을 잘 소개했습니다. 뭐 그런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프로듀싱을 제가 쭉 해왔던 최일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그 방송국에 PD라는 직종이 있고 또는 그 영화에는 감독이라는 직종이 있고 또 뭐 게임에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뭐 다양한 직종들이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 있습니다. 근데 프로듀서는 뭐냐면 그 집안의 엄마 같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구석구석 방방마다 청소나 빨래나 여러 가지 정리정돈이 돼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프로덕션의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이 전체 예산, 진행, 사람들, 또 장소, 그다음에 끝난 후에 뒷정리까지 다 필요한 게 이제 프로듀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독과의 제일 구별되는 지점은 감독은 쉽게 말하면 어지르는 사람이죠. 프로듀서는 그걸 다 정리하기 전에 또 어디서 놀아야 될지, 그다음에 논 이후에 어떻게 이 장비들을 다 재정돈을 할지를 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프로듀서는 단순히 영화 프로듀서 또는 방송에 있는 방송국 PD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듀서의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작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디지털 콘텐츠라는 그 전공,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요즘 더욱 더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ICT를 기반으로 이 산업의 지평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상, 방송, CG 등등에 대한 프로듀서가 무엇을 하는지는 다들 알고 있지만 이 새로운 미디어, 그다음에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프로듀서가 무엇인지만 명확히 여러분이 아신다면 감독에서 시작했거나 또는 아티스트에서 시작을 했거나 상관없이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호기심이 많고 좀 더 역할을 내가 관리적인 측면을 내가 마인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듀서라는 직종을 여러분이 트라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방송, 광고 이런 것들이겠지만 사실상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종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경험이 붙고 점점 이 규모가 커지면 프로듀서라는 역할이 눈에 정확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실무 추진 능력이라든가 여러분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기본이 되죠. 그 이후에 체력, 그 다음에 호기심, 그 다음에 교양의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진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이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심을 갖고 또 리더십을 갖고 그다음에 정리정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비판적인 사고 능력으로 판단력을 갖고 있는지가 그때 정말 필요한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모든 거의 맨 밑바닥에는 기본적인 품성, 그러니까 예의 범절과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는 미국의 유명한 프로듀서들도 심한 말을 한다거나 또는 비열한 어떤 태도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부분이 이 기본의 바탕이 깔려 있고 그 외에 실무 능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판단력이나 이해력,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 기술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어떤 창조적인 사고력까지 배양이 된다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5년, 10년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인데 40세 이전에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25세쯤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0년 정도면 충분히 이쪽 업계에서 유명한 프로듀서와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동서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규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캐릭터 셋업은 만들어진 모델의 그 내부를 채워가지고 말 그대로 애니메이터들이 이후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가장 큰 이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캐릭터 셋업을 좁게 본 의미고 좀 넓게 보자면은 마치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진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시키고 그게 라이팅이 되고 그리고 같은 FX 효과라든지 클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걸리기 직전까지 마치 그 연예인들이 있을 때 그 연예인들 매니저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그 캐릭터 앞에 붙어가지고 최종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캐릭터를 손봐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릭터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부르는 직종입니다. 전체 경력으로 따지면 한 10년 가까이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와일드브레인이라는 그 광고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처음에는 그 회사에 그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을 그때 막 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이제 커리어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회사로 또 옮겼어요. 시카고에 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2000년대, 2002년쯤에 그 LA에 있는 소니 픽처스 이미지웍스라는 이제 특수효과 애니메이션을 주로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캐릭터 DD로 한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이고 경험을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동서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임지옥소에 처음 가서 했던 작업이 이제 폴라엑스프레스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서 캐릭터를 제가 이제 캐릭터 TV로서 그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 꼬마의 캐릭터가 있거든요. 보면 이제 폴라엑스프레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게 톰 행크스를 그대로 만든 이제 그 산타클로스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기차의 차장 캐릭터가 있었고 그게 등장하는 주인공 꼬마애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꼬마애를 담당을 해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소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많은 테크놀로지를 결합시켜가지고 캐릭터를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정말 사람처럼 뼈, 근육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어린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다 장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막상 영화가 개봉될 때가 다 돼서 이렇게 작업되는 것들을 진행을 보니까 그 주인공 캐릭터가 옷을 잠옷 같은 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거의 1년 동안 그 캐릭터 하나만 1년을 넘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 근육까지 넣어가지고 다 그 만든 캐릭터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슈퍼바이저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아니 왜 근육을 왜 넣으려고 그랬냐. 대체 보이지도 않는데 영화에서 왜 넣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그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대답하기를 그냥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냥 하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당황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윌 스미스가 나왔던 I Am Legend라는 한국말로 이제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비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 작업에서 제가 이제 그 좀비들의 얼굴을 주로 이제 다 다루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샷 중에 하나 굉장히 그 CG로 된 캐릭터들이 전부 나오면서 굉장히 긴 샷이 있었어요. 거의 10분, 15분 정도 분량되는 샷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작업 시작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이제 흔히 헐리우드 영화에서 머니샷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 CG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집중을 해서 다 작업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보니까 그 부분이 통째로 다 날아갔어요. 그 부분이 없어지고 감독이 이제 시나리오를 바꿔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참 물론 저희 회사 입장에서야 돈을 받고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지만 작업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열심히 8개월 동안을 작업했어요. 그 부분만 8개월 동안을 작업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냥 통째로 없어졌을 때 이제 굉장히 허망하게 느껴졌었죠. 하지만 나중에 그게 디렉터스 컷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부분이 첨가가 돼가지고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캐릭터 T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테크니컬 디렉터는 직종 자체가 공학적인 걸 다룰 수밖에 없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문제점 해결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 TD를 하게 되면 단지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항상 학생들이 단지 그냥 캐릭터를 셋업하고 내가 CG 작업을 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얼마만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키울 수 있는가. 그리고 모든 CG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단지 이 캐릭터 셋업만 안다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델링, 애니메이션, FX 이런 모든 분야까지 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은 쉽지가 않습니다. 캐릭터 TD를 한다는 게 접근은 쉽지가 않지만 결국 이제 차근차근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캐릭터 셋업을 배우겠다는 학생들한테 제일 처음 해주고 싶은 말이고 저희 교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학생들의 차이라는 게 정말 작은 차이거든요. 한 1, 2주만 더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 정말 좋은 건데 그 경쟁 때문에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부 디지털 영상 제작 전공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최원호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 때는 대학 시절에는 사진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진을 공부하면서
그 렌즈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원리와 하나의 장면이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과 감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영상학을 공부하면서 주로 이제 방송과 다큐멘터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작하는 방송 PD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박사 과정에서는 영상 미학을 공부하면서 영상에 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경험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네, PD로서 마지막 했던 작품은 2005년도에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당시로서는 앞선 미디어였던 HD를 기반으로 한 그 2부작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하는 동쪽 지방에서 전래되어 오는 민요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고요. 그 방송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한 1년 정도 아주 그 깊고 좀 학술적으로 파헤쳤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 동서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부 내에 있는 디지털 영상 제작 전공은 주로 이제 VFX와 시각 효과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실사 영상과 그래픽 영상이 합성되는 형태의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 기본이 되는, 기재가 되는 실사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미학, 촬영, 조명, 편집과 같은 어떤 형태의 영상이 되든 항상 기반으로 닦아야 되는 기초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동서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는 2008년도에 그 아시아 게이트라고 해서 부산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후쿠오카와 부산과 이제 일본과 한국이 교류하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그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이제 알리기 위한 TBCM을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후쿠오카 지역에서 촬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2D 그래픽을 넣어서 CF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3D 입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 4개월 정도 국내 촬영과 일본 현지 촬영을 통해서 50분 정도의 3D 입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요. 그 작품성도 뛰어나서 또 방송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상도 수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새롭게 변화하는 콘텐츠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면 영상, 홀로그램 영상 그리고 360도 서클 영상과 같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실제 박물관이나 전시장 같은 곳에 전시를 함으로써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상용화까지 했던 기억들이 남습니다. 네, 그 작년에 그 ITU 정권회의라고 하는 그 대규모 국제 행사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ITU 정권회의는 UN 산하의 그 정보통신 관련된 의결 기구이고요.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부산시로부터 받았었는데요. 처음의 의도는 일반적인 홍보 영상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보다 더 차별화된 방법과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항공 촬영과 4K 그리고 3D 입체 영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들을 총동원해서 부산을 좀 거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고요. 변화하고 있는, 다변화되고 있는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계속 작품으로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3D, 4K, VR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미디어들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미디어에 부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학생들과 계속 생산을 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개척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디지털 컨텐츠 학부에서 3D 이펙트를 담당하여 교육하고 있는 황민식 교수라고 합니다. 흔히 비주얼 이펙트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시각 효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비주얼 이펙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좀 리얼리스트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존재하긴 하지만 촬영을 할 때 좀 금액이 많이 소요되거나 또는 굉장히 위험한, 예를 들어서 뭐 폭파신이라든지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걸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면 또는 현실에 있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영화 해리포터에서의 어떤 마법 공간이라든지 또는 영화 스타워즈에서의 어떤 우주 공간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는 크게 보면은 현실에 존재하거나 또는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걸 시각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현하여서 그걸 실제 영상에 합성하여서 이게 정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효과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해주는 E.T.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 E.T.가 어떤 외계 생명체와 지구에 있는 소년과의 어떤 우정을 그려낸 그런 작품인데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큰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개 구조에 있어서 그런 비주얼 이펙트가 영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의 전개를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어떤 영화의 스토리가 그 감독의 의도한 것 이상으로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런 효과들이 정말 영화에 있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꿈과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비주얼 이펙트를 공부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주얼 이펙트를 처음에 공부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처럼 이렇게 비주얼 이펙트를 전문적으로 교육해주는 기관이 그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비주얼 이펙트의 본고장인 어떤 헐리우드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런 어떤 선진 기술들을 익히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발견한 곳이 이제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였습니다. 아카데미 오브 아트 유니버시티는 줄여서 이제 우리가 AAU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픽사라든지 드림웍스 또는 ILM 같은 세계 최고의 VFX 관련 또는 3D 애니메이션 컴퍼니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직접 학교에 나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학교에서 그런 기업들을 탐방하는 그런 기회들, 서로 또 연계된 프로젝트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공부하기에는 어떤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때 만든 작품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작품은 어떤 조그만 그 소형 로봇 거미가 책상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날라온 미사일을 맞고 이렇게 팍 폭파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플루이드, 그러니까 유체를 이용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폭파, 그 다음에 거기 폭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연기, 그 다음에 먼지들,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부서지면서 이제 어떤 파편들이 휘날리는 데브리스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좀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실제 촬영한 영상에 매치 무빙이라든지 매치 라이팅, 그 다음에 컬러 컬렉션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성하게 되는 이 어떤 포스트 프로덕션의 모든 단계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그 첫 번째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 이 작품이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제 그 어떤 2학년, 3학년 학생들 수업에서 레퍼런스로 사용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이제 졸업한 후에 후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그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실시간으로 절단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었는데요. 이거는 제 모델러 친구가 저한테 요청을 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막 이렇게 잘라주는 어떤 그런 스크립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착안하여서 어떤 내적이라는 수학적인 공식, 닷프로덕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물체와의 거리를 산출한 다음에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잘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스크립트인데요. 그걸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다 제가 졸업하는 그 해 연도에 학교에서 개최한 애니얼 스프링 쇼에서 둘 다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2관왕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게 인정을 받아서 제가 월트 디즈니사에 입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월트 디즈니사에서 하는 이제 공채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직접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부끄럽지만 나중에 입사를 하고 나니 저를 뽑아준 그 담당자 말이 경쟁률이 약 2,400대 1 정도 됐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테스트 작품들 작업들에 이제 일을 맡아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월트 디즈니사의 52번째 애니메이션인 그 렉킬 랄프,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주먹왕 랄프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이제 이펙트 샷들을 담당해서 맡게 되었는데요. 이 렉킬 랄프라는, 그러니까 주먹왕 랄프라는 작품은 그 알렌 혼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회장이 그 당시에 올해 디즈니가 어떤 해놓은 업적 중에서 루카스 필름을 사들인 것과 같이 이 두 개가 가장 큰 디즈니가 어떤 해낸 업적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굉장히 좋은 찬사를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동서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학부에서 3D 이펙트를 담당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D 이펙트는 단순히 그냥 이펙트가 아니라 어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파티클 이펙트, 그 다음에 플루이드 이펙트,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골고루 학생들이 잘 배우고 역량을 발휘하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보면서 저도 한 명의 비주얼 이펙트 아티스트로서 자꾸 이렇게 어떤 식어가는 제 열정에 좀 더 불을 지피고 싶고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잘 열심히 수행해 나가서 좋은 작업물들을 만드는 거 보면은 저한테 그게 굉장히 강한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의 성장도 멈추지 않고 분발해서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 명의 비주얼 이펙트 아티스트로서 끊임없이 어떤 작업물을 만들어내고 좋은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